황혼 다시 피어나는 꽃.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혜자의 집 부엌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 칼질 소리가 혜자의 고요한 일상을 깨웠습니다. 혜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 그녀는 한평생 남편 민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칠순의 남편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고수했고 집안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혜자는 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을 기대했지만 민호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이제 헛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 퇴근한 민호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자는 그의 목소리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어서 와서 앉으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익숙한 듯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혜자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풋풋한 설렘과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어느새 권태와 무덤덤함으로 가득 찬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체념만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넓은 집에는 노부부만이 남았습니다. 혜자는 문득 자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혜자는 동네 게이트 볼장을 찾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공을 치고 웃는 모습이 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망설이던 혜자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 보네요. 게이트볼은 처음이시죠?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환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의 혜자는 경계심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게이트볼 규칙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서툰 솜씨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따뜻한 배려에 혜자는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남편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자는 정우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의 다쳤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듯 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혜자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게이트 볼장에서 만난 정우 씨와의 만남은 혜자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니 맑고 청량한 하늘이 그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게이트 볼장에 갈 거야? 민호 씨가 혜자에게 처음으로 게이트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혜자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갈 거예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민호 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자는 조금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무관심이 자유롭게 게이트 볼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마치고 혜자는 서둘러 게이트 볼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우 씨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혜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혜자의 얼굴에는 절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늘 혜자의 옆에 서서 공치는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잘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습하면 늘죠.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의 배려 속에서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게이트볼을 마친 후 정우 씨는 혜자에게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혜자 씨, 힘들지 않아요? 제가 타온 건데 따뜻할 때 드세요. 혜자는 그의 손에서 건네받은 믹스커피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게이트볼이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거든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혜자 씨 덕분에 게이트볼이 더 즐거워요. 혼자 치는 것보다 훨씬 좋죠. 두 사람은 게이트 볼장 한편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문득 허전해져 게이트볼을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혜자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자 씨는 취미생활 같은 건 없으세요? 정우 씨의 질문에 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뜨개질 좀 하는 게 다였죠. 혜자의 말에 정우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안 되죠. 혜자 씨도 이제는 혜자 씨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죠. 그의 말은 혜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혜자에게 그림을 배우러 다니거나 등산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혜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혜자는 게이트 볼장에 가는 것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정우 씨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다시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감정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와의 만남은 혜자의 일상에 작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게이트 볼장에서의 짧은 만남만으로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이트 볼장에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혜자는 우산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 우산 없으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정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자는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의 우산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집에 바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저랑 따뜻한 차 한잔 하실까요? 정우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혜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게이트 볼장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주르륵 흘러내렸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우 씨는 혜자에게 자신의 삶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외로움까지 그는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혜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 역시 민호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혜자 씨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정우 씨의 질문에 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았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오직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는데 모든 걸 바쳤으니까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했었어요. 혜자의 말에 정우 씨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삶이 그렇죠. 남편이나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혜자 씨, 이제는 혜자 씨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남은 인생은 혜자 씨의 것이잖아요. 정우 씨의 따뜻한 말은 혜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혜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혜자는 문득 민호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무심한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정우 씨의 다정함은 혜자의 마음에 새로운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혜자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세요. 정우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혜자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정우 씨의 칭찬은 혜자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빗속에서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혜자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혜자와 정우 씨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게이트 볼장에서의 만남 외에도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우 씨는 혜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먼저 제안하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혜자는 그런 정우 씨의 배려에 감동했고 그의 옆에 있으면 늘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혜자 씨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어느 날 정우 씨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던 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색을 좋아해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거요. 혜자의 대답에 정우 씨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혜자 씨의 미소처럼 따뜻한 색이네요. 정우 씨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는 혜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에게 칭찬은커녕 무심한 표정으로 밥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혜자는 정우 씨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혜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렀다가 혜자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환해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우 씨와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게이트 볼장에서 정우 씨를 만난 이야기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행복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그동안 아빠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어. 엄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딸의 진심 어린 지지는 혜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인정받으니 그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혜자는 민호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는 아직 없었지만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막 새로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민호 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줄 정우 씨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혜자의 마음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이 돋아나는 대지처럼 새로운 시작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혜자의 마음속에서 정우 씨는 단순한 게이트볼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민호 씨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고 공허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정우 씨. 혜자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정우 씨는 혜자에게 함께 단풍놀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혜자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민호 씨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데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둥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풍 든 산들을 보며 혜자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정우 씨, 보세요. 저기 단풍이 정말 예쁘죠? 정우 씨는 혜자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혜자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둥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알록달록 물든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정우 씨는 혜자가 힘들어할까 봐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제안했고 혜자가 발을 헛디딜까 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에 혜자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산 중턱에 앉아 정우 씨가 직접 싸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혜자 씨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정우 씨의 말에 혜자는 웃으며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정우 씨와 함께라서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자는 문득 민호 씨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씨는 혜자가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고 단 한 번도 그녀의 수고를 알아주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민호 씨와의 삶이 마치 색깔 없는 풍경화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하산하는 길 정우 씨는 혜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혜자 씨, 저는 혜자 씨를 만난 후로 매일이 행복해요. 혜자 씨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제 삶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우 씨의 고백에 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우 씨를 만난 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우 씨. 정우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금 두 사람의 마음에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의 옆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젊음보다도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정우 씨와 단풍놀이를 다녀온 후 혜자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랑을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민호 씨가 순순히 받아들일이 만무하다는 것을 혜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자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여느 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식사를 마치고 민호 씨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혜자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민호 씨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혜자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 씨는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자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 곁에서 항상 다정한 말을 바랐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요. 민호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이라니?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야? 민호 씨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혜자는 그의 반응에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게이트 볼장에서 정우 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당신이 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다정함을 주었어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민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당장 그딴 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늙어서 망신당할 일 만들지 마. 그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고 혜자는 그의 폭력적인 태도에 오랜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해준 적 없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에요.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혜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분노,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후회와 상실감까지도.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혜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 씨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유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민호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 혜자의 삶은 예상했던 대로 거센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씨는 혜자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혜자는 민호 씨의 비난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그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혜자의 편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엄마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힘들겠지만 잘 견뎌야 해. 엄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야. 딸의 따뜻한 말은 혜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엄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지지 속에서 혜자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호 씨는 혜자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혜자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자 씨, 괜찮아요. 혜자 씨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혜자 씨 편이에요. 정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혜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혜자의 감정적인 지지대가 되어 주었고 혜자는 그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혜자는 민호 씨에게 함께 변호사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 씨는 혜자의 제안에 분노했지만 혜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혜자는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의 가부장적인 태도,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까지. 혜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자는 민호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쓸쓸함 또한 엿보였습니다. 혜자는 민호 씨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이 난다는 사실에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민호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헤어져도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래요. 민호 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혜자는 이제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한 회색빛이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와 함께 만들어갈 밝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자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혜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집을 떠났고 혜자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은 듯한 해방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며칠이 지나 혜자는 정호 씨와 만났습니다. 정호 씨는 혜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혜자 씨의 행복만을 생각하세요. 정호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혜자는 지난 시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호 씨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을 찾아 함께 꾸며나갔습니다.
혜자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집을 꾸미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혜자와 정우 씨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게이트 볼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혜자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혜자는 그에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중이 넘쳐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이따금 혜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안녕을 묻는 정도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자는 민호 씨가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종종 두 사람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했고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도 다 안심이 돼요. 딸의 말에 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나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자와 정우 씨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연스럽게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혜자는 정우 씨와 함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더 이상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다시 피어나는 꽃과 같았습니다. 혜자는 남은 인생을 정우 씨와 함께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벽한 색깔을 찾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